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레이나입니다. 저는 오늘 제 진로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저의 아기 또 저의 건강 그리고 재물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좀 답답해요? 호구같이 보이시죠? 재물운이 가장 피크인 시기는 언제일까요? 아직 못 받은 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레이나 선생님은 사주를 평상시에 많이 보러 다니시나요? 볼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고 인생에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좀 시간이 됐는데 예전에 한번 본 적은 있었는데 저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적인 측면은 맞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학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주 과학, 사주 사이언스. 네. 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연과학이죠. 천문학에서 시작됐으니까. 근데 뭐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 사주를 보러 오셨는데 그렇죠. 레이나 강사님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저는 이 강의를 좀 오래 했어요. 일찍 네. 어린 시절부터 강의를 했는데 이제 좀 뭔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지만 방송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은 교육과 이 엔터 분야를 같이 접목해서 쭉 하고 있는 이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떨까? 저의 어떻게 보면 고민이 진로에 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네,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궁금해서 왔어요. 상담에 앞서서 보통 먼저 주지드리고 싶을 게 사주라는 게 가지고 있는 삶의 무기거든요. 그래서 진로 적성에도 많이 쓰이기도 해요. 운이라는 건 언제쯤 되냐 그 시기를 보는 거죠. 근데 운을 떠나가지고 레이나 강사님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 뚜렷하고 확고해요. 되게 특유의 합리성이 크고 굉장히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되신 분이에요. 물론 밝은 에너지하고 뭐 열정 이런 것도 굉장히 강점이긴 한데 사주 자체를 보면 사실 이 사람을 가르친 강사가 아니더라도 개인 사업을 해서 되게 잘하실 분이에요. 다만 근데 주어진 여건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그렇게 기회 자체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흔히 말하는 스타 강사고 인지도 높고 나름 업계에서 많이 경험도 쌓고 그랬지만은 사주를 놓고 보면은 사실 굉장히 결핍적인 게 크거든요. 사주란 게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보면 남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네. 남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레이나 선생님 봤을 때는 그냥 쉽게 이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사주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노력파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굉장히 나한테 불리한 조건이나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가더라도 내 스스로 극복을 해왔던 부분. 그러니까 이 장점을 내가 승화를 시킨 거죠. 나한테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운이라는 것 자체가 레이나 강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고생한 만큼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이게 흔히 말하는 내 가정과 일이 균형 맞추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정생활 위해서는 일을 좀 내려놓기는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고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또 자녀분도 어리시잖아요. 네.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어느 정도 양보를 하시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운을 보면 작년부터 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대운이라고 해서 많이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대운이라는 게 생일 기점으로 많이 변해요. 작년 생일부터 10년 단위로 변하는 운인데 네. 작년 생일부터 보면 운이 직업적으로 봤을 때 소속에 있기보단 내 스스로 독립을 하고 내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고 원래 사실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스스로 내가 홀로서기를 하는 걸 원치 않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마침 그런 운이라는 게 운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그렇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인연 그렇게 흘러갈 수 없는 배경이 펼쳐진 거거든요. 작년 레이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생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소속 업체에 벗어나서 레이나라는 사람의 독자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그런 계기가 펼쳐진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 여태까지는 어디에 소속이 돼가지고 내가 내 역량을 발휘했다면 네. 객관화는 저는 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놀랬던 게 네. 제가 사실 벌써 한 10년 전 일인데 네. 자고 일어나니까 검색어 1위를 한 3번을 했어요. 그 해년도에. 네. 정말 아침에 문자랑 전화가 수도 없이 와서 자다가 일어나서
뭐지? 하고 깜짝 놀라서 컴퓨터를 켰더니 제 기사가 막 올라와 있고 정말 의도치 않게 아무 이유 없이 이유가 없지는 않죠. 그땐 과거라는 게 현재가 네. 과거에 쌓인 게 현재가 되니까 다만 스스로가 인지를 못하니까 자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때는 뭐 억대 연봉 강사, 무슨 스타 강사 이런 헤드라인이 떴는데 객관화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소름이 돋는 부분이 네. 그 당시에 그러면 방송 섭외도 그 당시 정말 많이 왔었고 별의별 프로그램에 다 제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다 뿌리치고 영어 통역 관련된 건 몇 가지만 하고 도망을 다녔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뭐라고 강의 시작한 지 교육방송 시작한 지 1년 되고 내 이름으로 된 단행본을 거나하게 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내가 스타? 뭐 억대 연봉? 이건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놀랐던 게 내가 그런 걸 즐긴다기보다 좀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보고 낮추는 성격의 사람인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주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놀랍네요, 저는. 네. 자기만의 가치와 강점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업을 하더라도 실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선을 안 넘어가니까. 이런 분 자체가 오버를 하지가 않으니까. 뭐 10년 전이라 할지라도 그런 처세를 취하신 게 사실 이걸 누가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자기객관 안 되시는 분들 아무리 유명세를 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래도 자기객관 안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사주 보러 와서도 이 역학인 자체가 참 각계각층의 사람을 많이 만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보면.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자기 착각 속에서 많이 빠져서 살고 계시죠, 보면은. 특히 사주가 나쁠수록 자기 객관화보다는 희망상을 많이 얘기를 해요. 내 희망상, 사주란 게 좋든 나쁘든 자기만의 모습이 있고 자기의 길이 있는데 그게 자기 처세잖아요. 네.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희망상을 얘기하니까. 네. 그거는 돈 많고 유명해져도 달라지는 부분이 아닌데, 근데 레이나 강사님은 그게 아니죠. 근데 한 가지 좀 레이나 강사님이 사주를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네. 되게 독특한 사주예요. 개성이 뚜렷하고 사람을 만날 때 인연도 공적인 부분하고 사적인 부분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달라요. 공적인 부분 되게 프로페셔널하다고 해야 되나? 네. 굉장히 좀 나쁘게 말하면 사무적이에요. 네. 뭐 돈 벌러 나왔으면 사무적인 건 그 당연한 거죠. 근데 사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살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만나는 거하고 사적 인간관계 사람을 이거 완전 다른 사람처럼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인연의 차이거든요. 네. 쌤 사주를 보면은. 맞아요. 신기하네. 냉정하다기보단 서구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한국 사람들 개인적이에요. 굉장히 서구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정신승리 같은 거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정신승리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 좀 하나 또 독특하기도 한 게 외골수 이제 개인주의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도 지금 어디 속해서 일을 하시긴 했지만 일 때문에 아마 독립하려는 맥락 중에 하나도 누구랑 같이 무리를 지어서 같이 일을 한다는 게 어색해요, 참. 이게 그러니까 특유의 외골수 아닌 외골수처럼 사람이 많더라도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은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데서 많이 취약점을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이 동업 같은 건 많이 피하시고 굳이 네. 동업을 하신다면 내가 아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소수를 놓고서 이 동업을 하시는 게 네.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해서 외부에서 뭐 돈으로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런 거는 사실 레나님 사업에 많이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나중에 분배의 문제도 생기고 무엇보다 뜻이 안 맞으니까 다. 네. 보면은. 근데 기본적인 역량이 강사로서의 역량이 타고나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뭔가 잘못된 건 고치고 바꿔가야지 직성이 풀려요. 오, 네. 이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강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것도 나는 기어이 문제를 삼고 싶거든요. 이게 뭔가 냈네 거슬리면 이런 사람들이 교육자에 타고난 거예요. 그렇죠. 저도 교육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레이나 강사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기 사주의 적성을 못 넘어갑니다, 보면. 다만 그런 적성을 가지고 있으면 꼭 강사가 아니라 다른 분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를 교정한다는 거는. 네. 근데 대표적으로 강사나 선생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맞을 수가 없어요. 시장성이 너무 좋거든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보통 레이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흔히 인터넷상은 외모가 좀 화제이기도 하죠. 물론 외모 때문에 학생들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진짜 무기는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 이외에 자기 스스로의 객관의 자기 상품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학생들한테 어필이 되고 학생들이 왜 내 강의를 사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요. 사실 누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많이 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수업은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요, 뭐 있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자신감을 얻고 가는. 근데 뭐 과거는 이미 흘러온 거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새로 일을 네.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거의 갔죠. 보면 네. 신축년은 올해 많이 갔고 돈 번 데서 그렇게 유리한 호는 아니었어요. 올해 같은 올해가. 경우는 맞아요. 지출이 또 개인적인 어떤 자기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중개 네. 일하는데 보면 정말 많았어요. 자기 개발하는데 돈을 쓸 거면은 네.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돈을 벌 수 있는 토대 그러니까 투자 받기가 좀 쉬울 거예요. 많이 원하신다면 내년이나 내후년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오래 가는 거는 아닌데 흔히 말하는 레이나 선생님 같은 명리용어로 말하는 이 무인성 사주거든요. 무인성 사주. 예, 명리를 공부 따로 안 하셨으니까 명리 용어는 처음 들어보셨죠. 인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람 인성이 나쁘다 그런 인성이 아닙니다. 아, 네. 그건 아니고 발음이 똑같으니까 인성이라는 게 그 사람의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혜택이고 권리고 사업적으로 보면 투자를 받고 네. 돈 끌어오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네. 지지자를 연예인 같은 경우 사생팬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 보면은 근데 무인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레이나 선생님 팔자가 이 부모 자식 간에도 공짜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신적으로는 행복한 거예요. 깔끔해서요? 인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저 얻어지는 게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내가 거저 얻는 게 많은 만큼 그 사람한테 빚을 지는 거잖아요. 내 부모의 그렇죠. 그러니까 심적으로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저도 무인성입니다. 아. 무인성이라는 거 자체가 내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받더라도 그렇죠.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집안이 가난해도 이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그 자식을 위해서 많은 돈을 써요. 대부분에 100만 원을 벌면 뭐 7, 80만 원을 다 쓴다는 식으로. 근데 인성이 만약에 없다 그 사람이 내 부모가 아무리 재벌이고 부자라도 절대 사소한 거라도 거저주는 게 없어요. 사주라는 게 그 사람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든. 신기하죠? 오, 정말 그래요, 저는 그 사람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네. 어릴 때도 그냥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설거지를 하면은 300원, 흰머리 하나당 50원. 네. 네, 빈병 팔아서 그 당시 물가가 소주가 한 병에 30원, 그 맥주가 50원. 야, 예 선생님이 연식이 그렇죠? 그 당시 그랬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수능 시험 침과 동시에 저는 이제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뭐 학비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인성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내 비빌 언덕이 생긴 거거든요. 그냥 사소한 거에도 쉽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네. 인성이 많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무인성은 이렇게 레이나 선생님 같이 인성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한 게 없거든요, 세상에. 네. 당연한 게 없으니까. 다 인성운이 오면은 당연히 좋은 마음이 들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생기고 그 혜택을 가지고 내 직업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도 쓴 거고 내 좋은 인연도 끌어들일 수 있는 거고 그게 내년하고 내후년 같은 경우 특히 내후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뭐 내후년이면 내년보다는 더 후의 일이죠. 네.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사주에 습도 강한 기질이 오다 보니까 습이라고 해서 달라붙는 기질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인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강의라는 거 인기. 그렇죠. 강의라는 것 자체 어떤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인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실력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실력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렇죠. 실력이 전부는 약간의 아니니까. 매력? 네. 그렇죠. 막 이 교장 선생님 훈화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말씀이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네. 교장 선생님 훈화를 싫어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레이나 선생님이 실력도 실력인데 대중들의 인기를 참 받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인기는 있으신데 새로운 팬덤이 생길 수 있는 게 내후년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좀 지나치면 개인적으로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생활이 없어지니까. 네. 너무 이젠 충성심 많은 팬들이 이 레이나 선생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뭐 메일도 주고 이 말은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니까
보면 연예인만 꼭 스타는 아니잖아요. 어느 분야에서 인기인들은 다 스타니까 스포츠 스타도 스타고 강사도 스타고 스타 네. 강사라고 하잖아요. 내년 내후년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돈 버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방향성으로 특히 내후년 같은 경우는 인기까지 얻어가면서 하는 굉장히 좋은 운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좀 많이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네. 저의 이 재물운이 가장 큰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쭤봐도 되나요? 아 괜찮습니다. 네. 제 따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거는